안녕하세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약투 운동과 성기능 저하에 대한 탈출구 주제로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주제와 관련돼서 특별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직접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초남이라고 하고요. 예. 제 운동 경력은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위주로 운동을 했고, 친구가 전문적인 보디빌딩 선수이고, 또 주변에 이런 스테로이드 약물을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저에게 스테로이드를 권유했던 트레이너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팟캐스트 나와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직접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약투 운동을 또 전개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썸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썸녀고요. 타워월드하고 너무 친한 것 같아요. 네. 증문즉답 그다음에 체험단 리뷰 네. MC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오늘 또 감초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투 운동이 지금 전개되면서 보디빌딩계에 상당히 파문이 일고 있죠. 그죠? 우리가 멋있게만 생각했던 근육질 남성들이 많은 남성들이 지금 약물 사용하고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발기부전을 비롯해서 많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약투 운동을 통해서 운동이 펼쳐지고 있죠. 그죠? 네, 요즘 한참 이슈죠. 그렇죠. 그래서 보디빌딩계의 약투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약물 사용하고도 이런 경각심이 결국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 올바른 어떤 건강생활 가이드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요즘에 박승현 씨가 박승현 TV를 통해서 자기가 약물을 해서 근육을 키웠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제 약투 운동의 폼을 열었고, 그리고 김동연 씨가 보디빌더 이제 트레이너이자 또 중요한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이 박승현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도 약물을 사용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발기부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네. 간지 나는 고자. 네. 간고. 간지 나는 고자라고 너무 자기를 좋네요. 소개할 정도로 네. 예,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일깨워줬습니다. 네. 이런 운동에 대해서 우리 마초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보디빌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전문적인 선수들이 예전에 많이 썼다면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더 크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외형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서 약을 쓰는데 이분들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작용을 잘 모르고 빨리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싫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이 조금 사용량을 적게 쓰면 괜찮겠지. 아니면 뭐 나는 괜찮겠지. 뭐 주기를 좀 짧게 하면 부작용이 덜하겠지. 뭐 충분히 내가 케어하면 이런 일은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도 저기 안양시청 쪽에서 실제 선수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선수를 안 하고 있지만 체급을 올리면서 약을 썼어요. 약을 썼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약을 쓸 때 몸이 커지고 10kg 이상 증량을 시켰거든요. 몸을 엄청 키운 거죠. 근데 약 다 끊고 나니까 고추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고추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렇죠. 네, 고추가 번데기만 해져서 자기 우울증 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내밀고 있으면 자기 고추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숙여가지고 보고 있으면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성기가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는 네네. 약 먹고 운동을 할 때는 괜찮다가 약을 끊고 나면 그런 건가요? 약을 먹을 때는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주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욕도 더 활발해지고 더 막 욕정이 막 불타오르죠. 근데 약을 딱 끊게 되면 끊는 순간 우리 몸에서 이 고환이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을 어느 정도 생성을 거의 안 해요.
그 상태가 그렇죠. 되면 이제 내 그 고아는 고추는 거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회복기라든지 휴직이 아니면 다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약물을 통해서 근육이 얼마나 빨리 커지는가 이러한 그 실험 사례가 외국에서 많이 소개됐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영국 보디빌더 이렇게 근육 키우는 과정을 보니까요. 1년 동안 운동을 내추럴로 했는데 많이 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스테로이드 사용하면서 이제 근육 키우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극적으로 이 근육이 붙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근육 키우기 위해서 약물에 유혹을 받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영상 저도 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본 영상은 벌크업이라고 해서 호르몬과 단백동화를 해서 단백질을 우리 몸에 흡수를 훨씬 올려주는 네. 그런 약물을 같이 넣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3개월 정도 몸을 뭐 크게 키우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 그때 작게는 근육량이 8kg에서 많게는 12kg 정도가 늘어나는 걸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3개월에. 네, 3개월 동안. 근데 운동 경력자가 되면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되면 1년을 운동해도 근육량이 1kg가 늘까 말까 해요. 네, 그만큼 내가 내 몸의 한계까지 이제 가는 건데 약물은 그걸 뛰어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혹해서 약물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 정도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는 친구들 만나면 저희가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나 SNS들을 보면서 몸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운동 오래 한 사람들을 딱 보면 알거든요.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그 특유의 그 승모 라인이라든지 가슴 모양 그리고 피부 그리고 핏줄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볼 줄 아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아 우리도 약물 꽂고 싶다. 아 이거 한번 스택 한번 돌리고 싶다. 딱 눈 딱 감고 한 3개월만 할까? 예, 이런 얘기를 서로 정말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유혹을 쉽게 받겠네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바디빌더들이 많이 쓰는 그런 약물이 어떤 약물이고 어떤 부작용이 오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흔히 이제 생기는 부작용은 우리 여기에 약투 운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치명적이죠. 그렇죠. 발기부전. 예, 남성으로서의 상당히 치명적인 부작용이죠. 그죠? 왜냐면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하다가 끊으니까 몸에서 만들어내는 기능이 셧다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걸 주입해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생력이 이제 죽는 바람에 끊으면은 성기가 줄어든다든가 발기가 안 되는 이런 부작용이 이제 쉽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 두 분이 발기는 되는데 정자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 봐요. 그래서 계속 두 분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한 7, 8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분은 아직도 아이가 안 생기셨고 한 분은 시험 간 아이 정자 추출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자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져 버리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김동현 씨도 의사가 50% 이상 불임이 될 거라는 이런 진단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발기부전과 함께 아예 무정자증도 될 수가 있다. 치명적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사실 실제로 이 뭔가 되게 이 근육질인 남성분들을 보면 더 왕성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봤을 때.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면이에요. 이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약을 한 사람들은 몸이 더 아프거나 안 좋아요. 일단 발기부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남성 호르몬의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 중 하나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간 독성. 저희가 이제 정구제를 먹다 보면 이게 체내에 그냥 바로 유입이 되면서 간에서 이 메틸이랑 성분이 간과 막 싸움을 해요. 이때 간 독성이 올라가는데 보통 평균 한국 남성의 수치가 최대가 40이라면 보통 한 5배에서 6배 정도 독성이 올라갑니다. 와.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황달이라든지 간 독성, 간 종양 그렇죠. 그런 걸로도 이어질 수 있죠. 어휴, 상당한 부작용이 심하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작용이 또 나타나나요? 이제 이런 거는 좀 심한 사례인데 그 남성 호르몬이 주입될 때 우리 청소년기 남자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뭐 폭력적일 때도 있고 굉장히 예민할 때도 있고 충동적일 때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호르몬이 실제로 몇 배가 더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사람이 난폭해지거나 아니면은
충동적이 되고 아니면 극단적이 될 수 있어요. 우울증과 뭐 조울증이 막 반복되고 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혹시 레슬링 옛날 레슬링 WWE 아세요? 몰라요. 그 미국에서 했던 그 레슬링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한 유명한 프로 레슬러가 굉장히 유명한 챔피언까지 오른 그 레슬러가 스테로이드 가다복용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다 스테로이드가 가져온 심각한 우울증과 충동성으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완전 비극이네요. 비극. 예. 그 외에도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아.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낮추는 그런 부작용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연사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례도 좀 혹시 봤습니까? 저는 심장마비로 죽으신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고요. 그 담백동화 주사를 많이 맞으면 백혈병에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단백질 흡수량을 올려주는 건데 우리 몸에 이제 적혈구였나 백혈구였나 그 제가 갑자기 분명하지 않은데 그 수치를 확 올려줘서 단백질 흡수를 확 올려주는데 그 수치가 올라간 만큼 그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백혈병 혈액암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남성 호르몬 이제 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끊을 때 그 우리 몸에 향상성이라고 있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높아진 만큼 여성 호르몬도 높아져요. 근데 남성 호르몬을 딱 끊어버리면 여성 호르몬만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남자의 가슴이 여성형 유방으로 변형된다든지 젖꼭지가 튀어나오는 그걸 진호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여드름 같은 것도 많이 나겠네요, 그죠? 여드름 엄청나게 나죠. 부종, 몸이 막 네. 붓고. 네, 엄청나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갖고 오는 그게 거예요? 아주 수분을 쭉쭉 빨아당기거든요. 아. 그래서 몸이 확 이렇게 커지죠. 비만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또 얼굴이 또 달처럼 막 네. 둥글게 이게 붓는. 네. 그게 네. 이제 부종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일 수도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그 복부팽만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골격들을 다 커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커지고 어깨도 커지고 복부도 커지고 이게 그렇죠. 정말 위험한 게 내장까지 커진다는 게 정말 위험해요. 심장도 커져서 심장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아마 이래서 약을 쓰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든지 좀 더 빨리 죽는 모든 게 막 팽창되니까. 네. 뭐 빨리 죽는다기보다는 실제로 보디빌더 중에 단명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운동 선수들이 단명하는 경향이 있고 그 중에서 보디빌더들이 가장 수명이 짧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유명인들 중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섭네요. 조련 그 선수도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또 그 기타 또 부작용이 또 있습니까? 부작용은 말로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데 피부 괴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유 없이 뭐 새빨갛게 변하든가 새까매지면서 그 표면적이 피부가 죽어버리는 피부 괴사도 있고요. 그럼 그 약물을 투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먹는 건가요? 먹는 것을 경구라 그러고 주사하는 것을 인젝이라 그러는데 보통 그 두 개를 같이 혼합을 해요. 특징은 경구는 효과는 빠른데 간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고 인젝 주사를 맞는 것은 간에 무리는 없지만 이거 부스팅이라는데 초반 효과가 좀 느리다는 거.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부신 피질 호르몬 계통이거든요. 네. 부신 피질에서 이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해주고 소염 진통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남성 성기능 강화해주는 네.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디빌더계뿐만 아니라 아주 그 다양한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적당하게 사용하는 건 약간 좀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적당하게 사용해서 이제 응급 처방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죠. 네, 의료용으로 사용한다면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사용한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리고 대부분의 약물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 아니에요. 브로콜 통해서 사는 거고 심지어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예. 알레르기성 질환, 그다음에 기관 천식, 음.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피부염 이런 남성 갱년기 증상 개선 등 다양한 질환에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안 들어봤어요? 저 들어본 아토피 적이 없는 피부염 심할 때 것 같아요. 네. 연고를 많이 바르잖아요. 그런 연고를 사용해서 이제 부작용 사례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죠. 예를 들면은 피부가 오히려 이렇게 각질화되거나 얇아진다거나 또 홍조를 일으키거나 이런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계뿐만 아니라 그 바디빌더계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약물을 쓰는 다른 질환에서도 가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은 이런 다양한 이제 부작용이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남성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 때문에 스태미나가 떨어지고 발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남성 호르몬 계통의 약물을 많이 처방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뭔가 처방전은 아니지만 응급 상황에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것뿐인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의 시점에서 네. 네. 의사들은 이제 이거를 갱년기 극복 요법으로 네. 남성 호르몬 대체 요법들을 많이 권하죠.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을 네네네. 많이 이제 권하죠. 아. 그러면은 호르몬 대체 요법을 장기간 하면은 역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든가 심장 마비의 위험성들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활동하지 않아도 외부에 계속 주입되니까 인체에서는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바디빌더들이 겪었던 그런 유사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남성 호르몬의 생성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장기간 지원받게 되면은 그나마 있던 기능도 완전히 이제 스톱을 해버리니까 약물 없으면은 완전히 이제 불가능해지고 또 약물 내성이 생기면은 단위가 계속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죠. 내성 생기면. 예, 단위가 계속 높아지다가 별로 효능이 없는 시점까지 오겠죠. 예, 똑같이. 그럴 때는 뭐 양을 뭐 2배로 늘린다든지 더 많이 자주 먹어야 된다든지. 그럼 예. 더 크게 계속 부작용이 생기겠네요. 네. 완전 악순환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을 겪으면은 쉽게 어떤 인위적인 도움을 받는 측면보다는 자기 기능이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자연적인 기능을 더 증진시켜야 될지 네. 이런 방법부터 모색을 해보는 게 현명하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미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그걸 되돌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약물 사용에 대한 어떤 실태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기타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좀 경험하신 게 있어요? 주변에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살을 빼고 싶어 하는데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약물 중에 에페드린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안 쓰고 쓴 친구가 없어서 들어보진 못했고 클렌부테롤이라는 약물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스테로이드는 아니에요. 근데 천식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체내 혈류량이 굉장히 높아져서 체지방이 쭉쭉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다이어트 때 에페드린과 클렌부테롤을 같이 써서 살을 쪽쪽 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체지방을 빼는 건가요? 그럼? 네네. 체지방이 그냥 싹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일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유혹을 많이 받겠네요. 네, 더군다나 그건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요? 네. 근데 그거를 사용하면은 주로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약물을 2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장 비대증 때문에. 심장 그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서 얘가 정말 심장이 더 커지고 근육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근육은 외관적으로는 뭐 근육질이고 이렇게 보기 좋지만 몸 안의 장기들은 부드럽고 잘 움직이는 게 좋지. 얘네가 딱딱해지거나 굳어버리면 오히려 더 빠른 노화나 단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약은 진짜 막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경험 못 해봤는데 간혹 가다 보면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손이 떨린다고
근데 그게 그런 게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반 의약품이면. 그런 제품들을 보통 커팅제라고 하는데 커팅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량의 카페인과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각성시키는 각성제, 약간 의미는 다르긴 한데 흥분제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서 지치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흥분하고 각성되면서. 근데 그리고 고카페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땀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죠. 그럼 그거랑 좀 다른 거네요? 성분은 비슷한데 클렌부테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각성제도 몸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도의 카페인과 그리고 이런 각성제, 흥분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모르고 사용하는 거지 알면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쵸, 알면 사용 못하죠.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 기대하는 효과보다도 무시무시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겉모습 이쁘게 만들려고 했다가 너무 무서운 속이 망가지는 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쵸. 그 대가가 너무 크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성교육을 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도한 어떤 그 근육 운동에 의해서 근육을 과도하게 키우면은 성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성기 발육도 저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근육을 키우는 인자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근육을 많이 키우다 보면은 이 성기능보다는 근육 키우는 대로 이 호르몬이 집중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성기 발육이 떨어지고 성기능이 저해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교육하면서 그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외양만 보고 쫓지 마라. 실속 없다? 예. 실속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제 경험한 여성들이 이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네. 다리가 막 코끼리만한 다리인데 친구가 이제 그런 남성하고 결혼했대요. 친구 얘기를 들은 거지. 그런데 섹스를 하는데 페니스가 들어온 것도 모르게 사정이 돼서 삽입을 했나?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대요. 흥건히 젖은 걸로 이제 사정한 걸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애 고추만 해가지고 네. 삽입한 것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 결혼 전에 안 해보신 건가요? 혼전 조절. 그거는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 해봤는 얘기인지 결혼해서 네. 해봤는 얘기인지 그건 모르고 그렇구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고 네. 그 외에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좀 힘 좀 쓸 줄 알아서 좀 해봤는데 힘을 못 쓰고 끝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속 없네요. 실속 없죠. 근데 이런 얘기에 좀 동의하십니까 우리? 어떤 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데요. 성장기 때 운동을 하면 그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거는 좀 동의를 해요. 성장기 때만. 네네. 그리고 또 유전자적으로 타고난 게 좀 작을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제가 외국에서 운동을 좀 해봤는데 흑인은 언제 봐도 흑인이더라고요. 흑인은 언제 봐도 흑인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흑인은 언제 봐도 흑인이더라고요. 근데 박사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는 것도 과도한 근육질 그리고 우리가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항상 우리 몸에 그 극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와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실제로 내가 운동을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되게 지치게 사는 거죠. 이게 또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성기능이 저하되거나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성기능이 약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활성산소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운동 과정을 통해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요즘 현대역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심한 운동을 하면 네. 그런 영향이 확실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박사님 알기 전에 한 운동 한 6년 전? 6년 전에 제가 이제 트레이너한테 그런 권유를 받았어요. 스테로이드 해볼 생각 없냐. 그렇게 백날 운동 해봐야 뭐 근육 못 키운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레슨 받으면 레슨만 한 약물 빼고 한 200만 원에 약물 포함이었네. 약물 포함해서 200만 원 해주겠다. 그 얘기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네네.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스테로이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약을. 네네. 그래서 제가 대체제로 되게 많은 것들 찾았어요. 뭐 몸에 좋다는 거, 마늘, 굴, 뭐 바나나, 정력이 좋다는 거. 네, 그리고
스쿼트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정력이 좋다고 해서. 근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오히려 과도한 운동이 몸을 망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제가 찾은 게 기억도였어요. 근데 기억도를 박사님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이제 동양사상이나 선조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호기심 반에 제가 집에서 비슷하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 있죠. 네, 특히 성기능 쪽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물론 진짜 약물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평소에 운동했던 것보다 훨씬 더 쾌활하다, 활기차다 이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그 에너지가 생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기억도의 창시자시잖아요, 박사님이.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존경하는 인물과 이제 함께 이런 게 한다는 게 낯설고 좀 신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기억도를 통해서 양기를 활성화시키고 호르몬을 자극하잖아요. 호르몬, 자연 호르몬을. 그러니까 근육 운동과 병행하면은 오히려 근육 운동을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쉽게 할 수 있죠. 더 쉽게 하고 자연적인 이런 양기 성호르몬을 같이 끼워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안 오겠죠. 성기능이 뭐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장기가 약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안 오겠죠. 네. 이 성기 운동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장도 자극해서 장기를 좋게 해주거든요. 이 운동이. 그러니까 외형과 내적인 운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이상적인 운동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운동을 이렇게 했더라도 특별히 이제 성기능을 위해서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몸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활력도 있고 해서 네. 예, 성기능도 잘 발휘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지금 나이가 41살인데 또 네. 아직도 제 친구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은 아침에 그 텐트 친다 그러죠. 예.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저는 여전히 그게 되는데 어. 네, 확실히 이게 다른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저는 또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물을 쓰지 않고 천연적으로 내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으로 내추럴이네, 내추럴. 네, 좋죠. 내추럴이죠. 네, 그걸로 또 몸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저한테 맞고 좋은 운동이라 생각해요. 아주 현명했네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네요. 예, 외양과 내적인 활력 네. 두 개를 아주 골고루 잘 추구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실제로도 팔뚝이 엄청 굵으세요. 옆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팟캐스트에 그 사진을 좀 몸 사진을 좀 내보내야 되겠네요. 아, 그러게요. 시합 때 뭐 있으시면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약물의 유혹에 너무 많이 받고 맞아요. 있고 부작용을 너무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출구를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올바른 그런 샘플 모범이 좀 되는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활동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활동을 더 하시고 우리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앞으로도 더 많이 활동을 좀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부작용이 이제 왔어요. 네. 그럼 과연 탈출구가 없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물로 장기적인 사용으로 부진이나 정소 기능들이 셧다운을 하면은 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 약투 운동하신 그 강고 김동현 씨도 약을 끊은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발기가 잘 안 되고 있다. 비아그라 두 알을 먹어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거든요. 아, 그럼 좀 성기능이 많이 약화된 심각한 상태시네요. 그렇죠. 비아그라 두 알이면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심각한 상태죠. 어떻게 잘하세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저도 박사님께 성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 선고수가 됐어요 지금. 네, 선고수입니다. 거의. 예.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 탈출구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작용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까만 하늘 같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탈출 가능성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끊으면 자연 회복도 많이 가능한 예도 많죠, 그죠? 네, 실제로도 제 지인들은 다 자연 회복이 됐어요. 아, 근데 애가 안 생기는 분 한 분 계시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시험관? 네. 시험관 베이비? 아. 네, 그거 외에는 다 돌아오시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약을 오랫동안 하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스택이라 그래서 3개월 주기로 돌리는데 한 번에 2번 정도 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무정자증. 그쵸. 정자가 많이 약해진 거네요. 네, 근데 실제로 방송에서 이렇게 아예 활동을 안 한다고 하신 거면 많은 스택을 돌리신 거죠. 네. 많은 약물 복용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 해서 네네. 이제 거기서 케어가 안 된다든지 이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물에 너무 적응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이래요. 처음에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하면 처음 보는 물질이 몸에 들어오니까 얘가 몸이 급속도로 변해요. 근데 얘가 또 스테로이드가 사람 몸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점점 할 때마다 그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내성이 있잖아. 그러면 또 더 많이. 네, 그렇죠. 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광고는 하루에 20번, 15번 주사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맞는 건가요?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 돌릴 때 하나, 둘, 셋, 넷, 일주일에 4번 정도 맞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지금 15번, 20번 맞았다는 거예요. 와, 그럼 엄청 많이 투여한 거네요. 저도 사실 15번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방송에서. 그런데 이 심각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거든요. 바디빌더 이런 계통은 아닌데 네네.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몇 건. 옛날에 이제 그 조루 때문에 이제 발기유발 주사제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아. 왜냐, 발기유발 주사제를 맞으면 사정해도 한두 시간 발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 아닌데 발기유발 주사제를 맞았다니까요. 아. 어떤 성관계를 위해서. 그러게요. 그렇죠. 네. 조르니까 쪽팔리니까. 아, 약간 비아그라 같은 건가요, 그게? 비아그라 성분이 같은 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건 주사제. 네. 성기에 직접 주사를 놔요. 아이고, 아파라. 주사를 놔서 이제 발기를 유발시키는 건데 네네. 처음에는 뭐 2mm만 놔도 2mg만 써도 이제 작동이 됐었어요. 근데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양이 늘어나요. 그 5년쯤 몇 년 정도 사용하니까 20mg을 사용해도 잘 약물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게 된 거지. 네네. 그리고 약물을 계속 주사한 부위가 섬유화됐어요. 섬유화. 섬유화. 예, 쪼글쪼글하게 네. 이렇게 굳어버리게 됐다는 거지. 아이고. 원래 약물 부작용에 그게 있어요. 섬유화. 아. 발기유발 주사제를 오래 사용하면은 섬유화가 되는 부작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사용한 거죠. 그래서 급기야 완전 발기불능이 돼버린 거야. 아이고. 조루 때문에 사용했는데 발기가 안 돼버린 거예요. 5년 사용하고.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도를 이제 배우러 왔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되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수련을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한 8개월 후에 이제 나타났는데 싱글벙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아. 나타났어요. 그 드디어. 예. 드디어 발기가 되셨다? 네, 드디어.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예. 기억도 끈을 이제 몇 개 더 사러 왔더라고. 아. 열심히 했는지 와. 그 회복이 된 거지. 좀 다행이네. 처음보다 외모도 훨씬 더 활력이 있어 보이고 그쵸. 젊어졌더라고. 그 자신감이 얼마나 네. 높아지셨겠어요. 예. 그래서 자연 기능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기 운동을 통해서 그쪽으로 기혈순환을 계속 그 자극했겠죠, 그죠? 그리고 고환 쪽을 자극해서 호르몬 기능도 이제 계속 더 자극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기능을 살아난 거지, 아유. 기능이. 죽을 뻔한 사람 살리신 거네. 그래요. 낙이 없는 사람이, 삶에 낙이 없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오래 투약하고 끊은 다음에 발기가 약해져서 또 완전 안 되는 분들도 살아난 애들도 많아요. 살아난 애들. 그러면 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약을 발기가 힘드신 분들도 기억도를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이거 그거 해보면 안 되나요? 이제 김동현 선수하고 박사님하고 콜라보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 네. 연락을 해서 무료로 교육을 해줄 테니까 네네네.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고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약투 TV에 댓글로도 우리가 이런 탈출구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남겼죠. 남겼는데 그 나는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네네. 희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알려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뭐 장사를 하느냐 하면서 악플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사실 기억도라는 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저야 뭐 친구한테 전해서 알지만 아예 모르는 분들한테는 생소하고 그 운동하는 법이 어떤 분들에게 좀 민망하게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뜻 보기에 뭐 상당히 무식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겠죠.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이제 그냥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그 운동하면 그냥 뭐 늘어나지, 성기가 늘어나지 그게 무슨 운동이 되느냐 이렇게 또 댓글 단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조금 아프고. 왜냐하면 당기면은 안 당기려는 또 몸 안에서의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니스 자체도 이제 단련이 돼서 기혈순환이 좋아지지만 그 페니스를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계속 단련이 되잖아요. 안 당기려는 반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버티는 그 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운동이 되는 거지. 그게 안 해보고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리로 늘리는 운동인데 단련이 되느냐 뭐 이렇게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발기 안 되는 분들을 살린 경우가 제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뭐 전립선이 또 비대해지면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약을 또 씁니다. 병원에서. 네. 왜냐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전립선을 이제 비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현대의학에서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쓰면은 남성 호르몬을 줄이니까 성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도 기억도가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자연적인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또 고환이 자극이 돼서 남성 호르몬들이 자연적인 남성 호르몬들이 활성화되니까 회복되는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경험했죠. 지금 보디빌딩계는 사실 남성 호르몬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호르몬을 더 많이 꼽냐. 예. 그 싸움인데, 꼽냐, 네, 그걸 꼽는다고 표현해요. 네. 네, 꼽는다고 표현하는데 누가 더 많이 꼽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장기가 튼튼한 놈이 승리자다. 네.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장기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도한 약물을 버텨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운동량이나 노력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모합니까? 외적인 성취를 위해서 자기 내적인 에너지, 귀중한 또 장기들을 손상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직접 그 현업에서 경험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실한 우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아까 남성 호르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육을 키우면서 우리가 성기 단련하고 기억도에서 성기를 강화시키고 자연 호르몬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하면 근육 훈련하는 힘이 훨씬 더 솟아날 것이고 장기나 성기능도 더 키울 수 있다. 그걸 나중에 그 헬스장 가면 뭐 3개월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한 것처럼 기억도 비포 애프터로 기억도 하고 운동을 같이 했을 때 몸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런 걸 하나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콜라보 하면 좋겠네요. 아니 마츠남님께서 같이 해보세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니 마초님은 그 샘플이 됐어요. 그렇죠. 몸이 좋으시죠. 지금 근육 운동하면서 나름대로 그 고환 마사지 그다음에 기억도 운동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샘플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는 아니네요. 네. 1차 샘플. 샘플 1호예요. 네. 그럼 변화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이미 많이 해서. 아예 안 했던 사람을 딱 데려다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네 그 샘플 1호를 이미 인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관심 있는 사람 지원하면은 제가 봐서 무료로 기억도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박사님께서 운동 이거 여기 지원하면 내 기억도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르죠. 이미 부작용이 와서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 회복하려는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근육 단련을 하려고 있는데 호르몬을 높이고 싶은 사람. 그렇죠. 약 없이
빨리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네, 그리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안전하게. 예, 그래서 그 두 부류가 이제 지원을 해서 실제로 이제 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네. 여기 더 합숙 같은 거 하면 재밌겠네. 기억도 하고 뭐 네, 운동하고 운동하고 합숙. 지옥의 합숙 훈련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 약의 심각성을 제가 많이 평소에 사실 건강 강의하면서 많이 했는데 네. 이러한 리얼하게 약도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환영했죠. 환영하고 저도 이제 힘을 좀 보태기 위해서 또 올바로 또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올바로 또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마초남을 초대하려고 일부러 기획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썸녀가 이제 이런 분이 있다고 네. 방송 직전에 지금 얘기를 해서 네, 맞아요. 지금 바로 달려온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어제나 뭐 며칠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방송 직전에 야, 이런 분이 있는데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네. 갑자기 이제 불러서 그쵸. 생생한 그 현장 체험담과 함께 네. 얘기하게 돼서 훨씬 더 좋은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례나 예. 그 모든 게 오늘 이게 다 같이 너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올 때 원래 헬스장 가야 되는데 그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또 평소에 제가 또그 기억도에 워낙 관심이 많고 예. 한번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제가 또 도움이 돼서 저도 너무 저도 또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도 정품을 제가 먼저 선물하는 건가요? 제공을 하겠습니다. 와. 제공을 해서 더 열심히 저 근육과 함께 그쵸, 그쵸. 성기능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나중에 더 좋아지면은 네, 또 한번 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 좋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예상보다 좋은 방송이 된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협조로 상당히 유익한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네. 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